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충전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따라간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갖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뉴스가 좀 어려운데 그냥 뉴스가 어렵다 보니까 야 테슬라가 충전기 다 먹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그리고 테슬라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 표준이 또 이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데요. 근데 우리는 또 그 표준을 안 쓴다. 아니니까. 자, 과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님, 최영석의 차지인 대표님이 아니고요. 차지인이란 회사의 최영석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네, 차지인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 차 대표님이라고. 좀 당황스러워서. 아, 그렇습니까? 근데 차지인 이름이 예뻐요. 제가 안 지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 안 짓는 거,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거 안 해요. 아, 잘하셨어요. 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잘하는 것만 하셔야죠. 근데 없는데. 오늘 설명 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다 먹은 겁니까? 이게요. 여기 있네요. 이거예요. 이거. 뭐요? 충전 표준? 네, 거기 이제 하나는 5핀, 하나는 USB-C, 하나는 아이폰입니다. 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게 뭐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핀이 다를 뿐이지. 내 핸드폰. 자, 이거 충전 케이블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폰 연결해서 PC로 뭐 연결할 때 이 케이블 갖고 되시나요? 안 되시거든요. 안 되죠.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뒤쪽은 사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국제 표준인 CCS 그대로고 앞에 젠더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좀 우리가 설명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테슬라에서 잘 모르니까 테슬라의 충전 방식과 지금 우리가 표준이라고 하는 충전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테슬라 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 구멍이 틀려요. 아, 거기 이제 테슬라 구멍이에요? 여기 테슬라 구멍이에요. 근데 이쪽은 이제 CCS 구멍.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번에 기사 났는 CCS. 표준 구멍. 표준 구멍.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걸 왜 들고 다니냐면은 국내에 그리고 이제 미국도 퍼블릭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 표준 구멍이거든요. 얘가 얘한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핸드폰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케이블 비슷하게 앞에 젠더 끼죠. 그것처럼 이건 그냥 젠더를 끼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핀 투 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답터도 아니고 그냥 뭐 성능 전혀 영향 없고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의 모양이 다르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테슬라는 원래 이 구멍을 쓰는데 저희는 이걸 해골이라고 불러요. 해골처럼 생겼네. 네, 해골처럼 생겼죠. 근데 해골인데 이제 이거를 테슬라가 북미 표준이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름을 그렇게 줬죠. 이제 자기네 거 가지고는 이제 퍼블릭한 느낌이 안 나니까 이제 NACS다. 우리 이제 미국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이것도 표준으로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이 구멍만 보이니까 이 구멍이 단 줄 알아요. 실제 테슬라는 원래 테슬라 이제 모델 S, X부터 처음에 나왔을 때 얘는 이제 충전도 하지만 차하고 통신도 해야 되거든요. 충전기 통신. 이거를 이제 자동차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던 캔으로 했어요. 왜?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캔을 쓴 게 이제 차데모 거의 사라졌네 일본 애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독자 규격을 쓰는데 중국에 쓰는 GBT 차를 캔을 쓰고요. 그럼 이 뒷단에 콤보는 뭘 쓰냐면은 우리가 흔히 인터넷 통신에서 쓰는 TCP/IP와 같은 이제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 PLC를 쓰는 데는 사실은 뒷단에 되게 큰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자동차와 충전기와 전력망이 향후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원래 전력 쪽에서 쓰는 통신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따라서 이제 차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이제 테슬라는 어떻게 됐냐면은 모델 S하고 X는 캔밖에 안 돼. 그래서 테슬라 충전기밖에 못 써요. 그럼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초기 모델은 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델 3부터는 테슬라 차에도 PLC 통신을 넣어서 이걸로 하지만 뒷단 통신은 이제 PLC를 쓰는 거예요. 즉 콤보 표준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다 했다라고 막 이야기가 이제 사실 테슬라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거짓말은 절대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짝 이야기하고 아닌 거를 이제 아니게 하고 살짝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멘트들 보면은.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저께 이제 이 표준하는 CCS 쪽에서 차린이라고 표준협회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땡큐 테슬라. 앞에는 달라도 뒤에는 우리야. 그리고 뒤쪽 이제 연동은 아직까지 테슬라 NCS가 표준이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캔은 우리 예전에 그 신용카드 보면은 왜 그 전화로 승인했죠. 네. 띵띵띵띵. 네네네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카드 리더기는 인터넷 연결시키죠. 네. 네. 그냥 단순히 쉬운 거는 전화선만 연결해도 통신되죠. 근데 복잡한 거 확장하고 뭐 인터넷 그림 띄우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가야 되죠. 이것처럼 향후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TCP/IP로 갈 수밖에 없고 PLC 통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뒷단은 CCS고요. 앞에 모양만 바뀐 거예요. 그 모양만 바뀐다는 게 그러니까 차에는 그냥 그 NACS 그냥 해골. 예, 해골. 네. 해골이 일단 부착이 되고 네. 그다음에 충전기도 맨 끝에는 해골 모양에 맞춘 그 젠더가 들어가지만 네. 그 뒤는 CCS다. 우리가 원래 쓰고 표준. 있는 그걸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얘네 충전기 싹 다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 앞에다 그 플라스틱 같은 것만 하나 끼면 돼요? 네. 그게 다예요. 아 그래요? 지금 그 댓글창에서 보면은 차 대표님이 아니지 최 대표님이 차 대표.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냐 못하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이게 왜 논쟁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테슬라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 충전기가 달랐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달랐죠. 이렇게 뉴스 업데이트가 되면서 잘 설명을 잘한다고 느끼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좀 더 옛날로 돌아가면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테슬라 자체 규격을 썼어요. 네. 표준을 이제 좀 무시한 게 자기가 충전기도 만들고 자기가 차도 만드니까 자기 충전기 자기 차만 되면 돼요. 우리끼리 그냥 맞으면 되니까는 굳이 표준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구멍으로 심플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차하고 충전기하고 캔이라는 쉬운 통신으로 빨리 충전되게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걸 쉽게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차 안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기를 인식하면 요금 받고 뭐하고 하는 것도 전부 차에서 다 해서 여기서 정산해서 서버로 보내면은 이게 네. 이제 고객한테 지불되는 그런 형태가 돼 있었고요. 예. 이게 이제 공용 충전기를 만드는 이제 이 퍼블릭 이쪽에서는 반대로 어떤 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떤 차가 들어오든지 충전기가 전부 계산을 해서 이걸 충전 사업자한테로 보내고 네. 그 충전 사업자가 나중에 자동차 회사에게 청구하는 형태 반대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심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쓰기 쉽고 빨리 이제 깔았죠. 그래서 모델 SX까지 깔았고 그런데 이제 3에 와서 한국도 그렇지만 이 콤보 표준 충전기가 많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차를 팔면 테슬라 웹사이트에 얘를 팔아요. 액세서리로.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이야기 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유럽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야 이거는 국제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못 써. 그래서 유럽 표준을 따라. 그래서 유럽에서 쓰는 CCS2라는 표준이 또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기는 여기가 7핀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 그래? 그럼 유럽에서 쓰는 건 여기 7핀이니까 얘하고 그냥 연결시키면 되네. 그래서 유럽에서 쓰는 아답터는 또 좀 더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들인데 네네. 실제 보이는 거는 이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서 이번에 그럼 테슬라하고 GM 포드하고 합의한 거는 뭐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아 이런 거예요. 이 해골이 이제 NACS라는 이름을 달고 네. 이걸 이제 미국에서도 표준처럼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 모양이 이러니까는 이제 이게 정말 표준이 돼버린 거고 맞죠? 예. 그래서 포드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테슬라 충전기 많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차는 이거야 차에 붙은 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붙일 수 있게끔 일단은 젠더 끼워줄게. 그리고 2025년부터 이 충전기가 되게 많이 깔릴 수 있으니까는 그리고 소비자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차에도 이 해골의 인렛을 부착하는 걸 고민할게. 고민할게지 붙여 나올게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슈예요. 이 지금 테슬라 충전기가 오픈된 것 자체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저는 이불킥하고 있다고 봐요. 뺏긴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올 2월에 나오는 워싱턴 포스트예요. 이제 이거 읽어보면 뭐냐면은 화이트하우스 바이든께서 테슬라를 로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반대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기업체가 이제 백악관을 로비해야 되는데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푸시해가지고 충전기를 열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인식은 그 테슬라의 표준 방식이 미국의 표준이 됐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 그건 테슬라가 바라던 로비를 했다라는 건데, 바이든 오히려 지금 차 대표님 워싱턴 포스트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기사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오히려 테슬라 충전기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충전기를 그 충전기를 쓸 수 있도록 바이든이 로비를 했다라는 얘기.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좀 뭐 색안경 내지는 사칼라가 약간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 기사를 그대로 읽어 보시면은 그 위에 나와 있죠. 가장 좋은 차징 네트워크 더 이상 독점 아니다. 않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들은 뒤쪽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전에 그 스탠다드 오일처럼 야, 니네 독과점이잖아. 이거 풀어라. 근데 여기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충전기 보조금. 그러니까 그게 이걸 중요하죠. 받으려고 네. 야 우리 보조금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야 니네 표준 아니잖아.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면은 테슬라 충전기에 얘와 반대로 돼 있는 걸 붙였어요. 즉 테슬라 충전기 해고를 가지고 콤보차를 충전할 수 있게끔. 예, 예. 야, 우리 있잖아. 외부차도 충전이 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퍼블릭처럼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 계속 주면 안 되겠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이번 걸로. 그래서 테슬라 충전기에도 보조금을 준다. 근데 이제 규정이 좀 있어요. 네. 테슬라 충전기에 일반 차가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아답터. 요거 반대되는 거죠. 이걸 4개 이상 달면. 이게 비슷한 규정이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 충전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다른 형태라고. 걔만 충전기 설치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퍼블릭한 컨셉이기 때문에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는 일반 차도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초기에 유럽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는 슈퍼차저 옆에 네, 그냥 퍼블릭 일반 차저를 같이 세워놨어요. 아, 그 테슬라용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반 충전기를 네.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충전 사업은 첫 번째 고객이 정부예요. 그쵸. 충전기 네. 뿌려야 되거든. 네. 바이든 지금 계속 돈 써가지고 전기차 띄우겠다 그랬더니 충전 모자란다 그래서 뭐 조 단위로 돈을 넣으면서 충전기 설치하려고 그래. 잘 안 돼. 쟤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저 친구가 와서 보조금 달래. 야, 딴 차도 되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사실은 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을 줄게라고까지는 이야기가 왔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예. 이 충전기 규정 중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모든 차가 다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독점, 예를 들어 회원 가입을 해서 이 사람만 쓰는 거 안 되니까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기기 규정으로 가면은 그 즉시 결제,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전기 계량 기능 같은 거, 그리고 얼마를 넣는지 LCD가 보여야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의외로 중요한 것 같은 게 네. 얼마를 넣는지 LCD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LCD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충전기 LCD 들어가는 걸 저는 되게 싫어해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되게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충전기 LCD가 자꾸 막 크잖아요. 걔부터 고장나요. 밤에 팔이 목이 꼬이고. 왜냐하면 앱이나 모니터에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쓰는 사람들은 그걸 못 쓰니까 당연히 직관적으로 주육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가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 정부나 일반인의 생각이고 이걸 많이 전기차를 타본 사람은 사실 필요 없어요. 저 안 봐요 그거. 왜냐면 앱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규정은 규정이고 네. 대부분의 퍼블릭 차저 회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사업에 뛰어든 게 쉘도 있고 그 폭스바겐이 2조 디젤 게이트 벌금 내고 들어온 일렉트로파이 아메리카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부 보조금 받은 이비고도 있고 벌써 옛날 규정 갖고 다 깔았어. 근데 갑자기 누가 쓰고 와가지고 야 다 필요 없어.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 명분이 없죠. 그래서 야 네 거 내놔. 열어. 그러니까 GM 포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충전 인프라가 모자라서 우리도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쓸 수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충전기는 뺏겼는데 네. 뺏긴 사람 사실 너무 멋있게 하니까 띄워주자 하는 컨셉이 아닌가라는 거 저희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서로 광파는 네, 서로 광팔고 있고 누구도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고의 승자는 누구냐면 바이든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충전기 문제 한 방에 해결했거든. 잘 딜을 해서. 그리고 보조금은 이왕 룰에 맞춰서 잘 주면 되는데 실제 보조금의 목적은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고요. 전기차 많이 팔리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LCD 있잖아요. 네. LCD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넣는데 지금 주유소에 이제 기름 얼마큼 넣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테슬라는
그 차 안에서 그거를 계산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 안에서 계산해 주는 게 없는 차는 어떡하는 그러니까 제 거냐.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그다음에 차 안에서 계산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상한 자동차 회사가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럼 어떡할 거냐. 충전 요금은 전기료는 충전 회사가 냈는데 10리터 넣고 10에 대한 전기 요금을 충전 회사는 전력 회사에도 냈는데 자동차에서는 5래.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가능했던 게 테슬라는 자기 충전기에 자기 차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표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LCD 창에 다들 이제 요금이 나오게 이제 테슬라 싹 바꾼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없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그리고 많은 충전 사업자들이 실제 충전기를 운영을 해보면 국내도 지금 LCD 고장나는 거 정말 많아요. 1년 지나면 전부 백화돼 버려요. 터치부터 먼저 고장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충전기 디자인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LCD가 없어도 쓸 수 있게 만들어라. 저희 쪽 백엔드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안 보인다고 충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계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모니터가 고장 나서 화면 안 보인다고 충전이 안 된다. 이건 되게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번에 그 젠더 끼는 것만 바꾸면 그냥 미국 전역에 충전소를 그냥 다 쓸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냐? 그게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가 초기에 있던 이제 테슬라가 뭐 V1, 2, 3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있던 충전기는 완전히 이렇게 해서 캔만 돼요. 그래서 걔는 이거 반대로 되어 있는 젠더를 끼워도 콤보차가 못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전체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 중에 일부 한 12,000개라고 어디는 언론에 나와 있었고 어디는 8,000개 그러는데 하여간 이제 최근에 깔았던 거 거기에는 이제 PLC 통신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는 뒷단 통신은 이제 이 표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충전기는 사실 젠더를 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 포드 입장에서는 테슬라 충전기 중에 12,000개 언론 나온 거 그거 써야 되는데 이런 반대로 되어 있는 아답터 젠더 하나씩 끼워주면 되지. 우리가 차에다가 바꿀까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게요. 만약에 25년부터 NACS 해골로 바꾸겠다 그러는 순간 지금 있는 차를 누가 살까요? 구형이 돼버리는데. 되게 이제 이 실제 차량 마케팅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구멍이 2개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2개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차량 금형을 바꿔서 구멍 2개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요거까지 누구나 생각하죠.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이 2개가 이제 직렬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전될 때 얘도 오픈되어 있는 이 노출되어 있는 핀에 전기가 나올 수가 있죠. 전기가 흐르니까. 그럼 여기를 차단하는 고압 차단 회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원가가 한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구멍 2개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구멍이 2개인 게 아니고 구멍 2개를 동시에 못 쓰니까 안쪽에서는 잘라주는 회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뚜껑 덮어야 되고 구멍 2개 뒷단이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포드는 어떻게 한다? 그래 시장에서 누가 이길지 보자.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젠더로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 더 빠른 방법은요. 제가 GM 포드면은 땡큐 테슬라 충전기 12,000개에 들어가는 이거 젠더 반대로 된 거 우리가 그냥 줄게. 충전기 붙여버리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거기서 다들 결제하고 그러면 네. 거기에 수수료 같은 건 테슬라가 엄청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요. 골프장에 풀부킹이 인기가 좋아서 회원제인데 이거 퍼블릭으로 바꾼다고 장사 더 잘 되나요? 24시간 편의점도 아니고 티타임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충전은 제가 왜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몰려다닌다고. 아니 근데 전체 그 충전기들의 이용률이 뭐 4% 5% 그러니까 전체 시간 중에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 퍼블릭 차저의 입장이고요. 부지가 안 좋은데 다 이제 섞어서 이야기고 장사 잘 되는 그리고 테슬라는 많이 팔았잖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과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거 나왔던데 충전소에서 총싸움 난 거. 네,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테슬라 충전소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어쨌든 충전하다가 총싸움 났어요? 주차하다가도 싸움 나잖아요. 한국에서 주차 칼부림 나는 거랑 미국에서 충전 총싸움 나는 거랑 뭐 똑같은 건데요. 아, 그죠.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테슬라 충전은 이미 인기가 좋아서 슈퍼차저로 줄을 서서 써요. 그 와중에 이거 개방하면은 그리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 보도 나온 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냐 워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테슬라 충전기 개방했다. 그리고 테슬라 고객들한테 프리오리티는 없다. 테슬라 고객들은 전기차 혁명이 온 거를 잘 지켜본 걸로 만족하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어요. 이 뉘앙스는 뭐냐면 잘못하면은 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테슬라는 차를 팔 때 무제한 충전 그리고 충전을 유료화 시키고 난 다음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스페셜 기프트 비슷하게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콘도 사면은 골프 회원권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골프장을 퍼블릭으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회원 할인도 없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지금 큰 딜을 하고 있고 이걸 뭐 테슬라가 이런 거 갖고 소송당하는 게 그닥 아름답진 않죠. 전기차 전체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제 좋은 쪽으로 서로 이제 띄워주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 차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테슬라가 좋으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 그 NACS 방식하고 CCS 방식 이게 굉장히 글로벌하게 논쟁은 되게 세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만 쓰고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깔려 있긴 제말 깔려 있으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그 협의를 하게 된 부분이 지금은 이제 젠더 끼는 거 정도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실 충전 네트워크 충전 표준이 되는 게 전기차 전체한테는 유리한 거 아니에요? 표준이 되는 게 유리한데요. 초기 시장에는 표준이 되지 않고 경쟁을 해서 싸우는 게 확산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테슬라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 뭐 제가 주식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올라가는 방향은 맞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전기차 마켓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올랐죠, GM 올랐죠, 포드도 올랐죠. 네. 그다음에 그 스텔란티스도 이제 고민하는데 일단은 걔들도 주가 올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확장되고 충전기가 돈이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충전기든지 서로 설치해요. 그 테슬라가 어쨌건 콤보 붙여야 되지만은 보조금을 받아요. 그럼 테슬라가 충전기 세일즈, 그다음에 CPU 충전 사업자로서 어쨌건 확장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기 캐펙스 덜 들어가는 거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제 퍼블릭 충전기 하던 회사들이 누구냐면은 쉘, BP 들어왔죠. 그다음에 슈나이더가 지금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ABB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러면 글로벌 전력이나 에너지 회사들하고 테슬라하고 또 경쟁해요. 그럼 거기 밑에서 이제 충전 사업을 하고 땅을 따고 공사하는 업체들, 그다음 변압기 갖다 보내는 업체들은 무조건 논한 거죠. 판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그 넓은 미국에 지금 누가 다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라도 빨리 깔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경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야기하면 바이든의 승리예요. 그러네요. 네. 정책적 방향성은 잘 잡고 가는 거네요. 상당히 현명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제 지인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야, 이 판 누가 짰을까? 내가 보기엔 GM이 짰다. GM? 네. 왜 GM? 손 안 대고 코 풀었잖아요. 충전기 확대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챙겼고요. 앞에서 광은 먼저 나간 건 포드예요. 테슬라한테 먼저 손 내민 건 포드이기 때문에 GM은 뒤에 살짝 묻혔어요. 그러니까 GM이 그냥 GM이 아니에요. 미국 가면. 네. 그 어쨌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 돼지코는 그러니까 NACS로 가는 거죠? 맞나요, 그거는? 아니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당분간 해골과 CCS의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제 극단으로 이야기하면 뭐 충전기에 팔이 2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 문의 와요. 어제 뭐 충전기 회사도 저한테 막 다 문의 오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년에 바이든 재선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게 되면은 이제 땡큐 테슬라라는 생각을 하면 보조금을 양쪽에다 더 팍팍 실어줄 수 있어요. 그 시장에서는 이 2개 갖고 싸울 거고요. 단지 문제는 지금 충전 사업자 아직까지 돈이 안 되는데 충전기에 팔 하나 더 붙이면요 3,000불 더 들어가요. 케이블 값하고 뭐하고. 그럼 과연 이 돈을 지금 드릴 거냐 아니면 그냥 젠더로 막고 있을 거냐.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거고, 사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케이블 2개의 모양을 가지고 뭔가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결책은 이게 80불짜리 젠더 하나면 끝나요. 그럼 이 젠더를 사용자가 들고 다닐 거냐 충전기에다 붙여놓을 거냐만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심플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되게 크게 막 만들어서 판을 키우는 느낌. 그리고 이게 전기차를 하는 이제 저희 같은 회사한테는 아주 도움이 돼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거 뭐 저 부를 일도 없었잖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아니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 앞에 이게 젠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뒤로 또 가면 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복잡해요. 많아서 그걸 다 설명드리는 거는 뭐 잘 이해도 안 되실 거고. 근데 오늘 이번에 나온 건 어쨌든 그 젠더를 서로 양쪽 다 같이
노력하자. 그러니까 노력하자인데 그걸 이제 테슬라의 표준이 전부 다 들어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뭐 좋은 쪽으로. 그다음 테슬라 주가도 테슬라한테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사실 GM 차 타는 사람도 좋아진 거죠. 슈퍼차를 쓸 수 있으니까. 네, 에브리바디 해피.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띄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면 젠더 이제 만드는 회사 있습니까 우리나라? 젠더는 사실 중국에 알리 가면 다 팔아요. 돈이 안 돼. 돈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현대기아차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우리 제일 롱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미국에서 이 해골이 이제 모양의 표준 그리고 뒷단은 지금 CCS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얘도 지금 막 바뀔 수는 있다고 가정을 해도 어떻게든 이제 TCP/IP 통신 레이어는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그랬을 때 사실 가장 큰 수혜주는요 현대차예요. 그리고 저는 NACS로 바뀌는 게 내년에 확정이 난다 그러면 현대차 주식을 더 살 거예요.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슈퍼차를 쓸 수 있으니까? 아니요. 자, 현대가 미국 수출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걸로 바꾸면 되죠. 예.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건 쉬워요. 왜냐면 있는 구멍 드러내고 이걸로 바꾸는 거는 원가가 별로 안 들어요. 똑같은 구멍이니까. 미국이 최대 시장이니까는 미국형 만들어서 팔면 되죠. 예. 맞죠? 근데 유럽은 유럽대로 유럽의 모양 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유일하게 이 CCS1을 쓰는 나라가 한국이 돼버려요. 한국은 충전 표준을 북미를 따라갔어요. CCS1을. 예. 자, 이해되시죠? 근데 미국, 한국이 같은 걸 쓰는데 미국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한국에서 현대차는 미국형은 미국형대로 이제 요 머리만 바꾸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원가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미국 차가 한국 들어올 땐 골치 아파져요. 지금 테슬라 고객이 콤보 충전이 안 돼서 이걸 들고 다녀야 되죠. 예. GM, 포드 등등의 차가 한국 고객을 위해서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CCS2라 그랬죠. 한국만 CCS1이에요. 한국 시장 때문에 CCS1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CCS2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는 호환이 안 돼요? 여기 밑에 핀이 틀려요. 7핀이라서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쓰려고 하면 CCS1, 2도 젠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하고 미국이 같은 걸 썼는데 미국이 갑자기 해골로 바뀌었어. 근데 우리는 현대는 미국에 수출해야 되니까는 미국 나가는 거 해골로 바꾸면 돼. 저쪽이 더 많이 팔리니까. 예. 맞죠? 그리고 현대는 유럽 나가는 거 CCS2를 나가면 되고 한국은 원래 있던 걸 그대로 두면 돼. 예. 근데 이제 미국 회사는 한국 들어오려고 그러면 CCS1을 만들어야 돼. 시장 사이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한국형을 따로 만들어야 돼. 이 대가리 때문에, 머리 때문에. 그리고 유럽 회사 입장에서는 유럽은 CCS2를 써요. 미국은 해골을 써. 근데 한국만 CCS1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또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자동차는 충전기 규격만 있는 게 아니고 안전 규격이 있어요. 깜빡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기아는 한국의 진입 장벽을 이 얘기 알아들으신 분들은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이게 남의 시장 나갈 때 큰 시장 나갈 때는 그 큰 시장에 맞춰서 개발비 써서 만들거든요. 근데 작은 시장 갈 때는 개발비 써서 만들기가 애매한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형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FTA에 따른 인증 면제예요. 그래서 미국산 빨간 깜빡이 들어간 차를 한국에 그대로 쓸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계속 한국의 테슬라는 이걸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테슬라 운전자는 이걸 들고 다녀야 되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GM, 포드도 다 이걸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큰일 났어요. 지금 9시가 돼가지고. 시간이 돼갖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표준 관련. 충전기 회사도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요. 이제 국내 충전기는 더 많이 팔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차진 최영석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